오늘 마지막 질문자로서 경기의정부가 표신의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의정부시 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 질문을 준비하며 수많은 재난 현장의 비극적 죽음들을 떠올렸습니다. 왜 더욱 철저히 예방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 우리 모두가 이 순간 근본적인 차원에서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같이 예측할 수 없었거나 혹은 수없이 반복했음에도 막아내지 못한 대형 화재, 집중호우 같은 다양한 재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재해를 비롯해 수많은 민생 사회 문제가 산적해 있는 오늘 정부에게 국민을 대신하여 질의할 수 있는 이 귀중한 시간 동안 오로지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맹목적인 비난과 의혹 제기로 가득 찬 오늘 국민분들이 국회에 얼마나 실망스러우실지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다양한 재난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던진 과제를 점검하고 그 대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대형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난은 복합적이고 대형화되는 한편 우리나라의 기반 시설은 해가 갈수록 노후되고 있어 재난을 견딜 수 있는 저항 능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다목적 댐, 고층 건축물과 교량 및 지하차도 등 기반 시설 4천여 개소가 올해 30년 사용 연한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뒤엔 2만 6천여 개소의 사용 연한이 끝납니다. 또한 재난에 더욱 취약한 터널 구조물과 초고층 건축물,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도 전 국토에 걸쳐 널리 설치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이미지 제고, 토지 이용의 효율화, 지역 경제 활성화를 표방하며 건축물들은 더욱 크게, 더 복잡하고 더 화려하게 경쟁적으로 지어지고 있지만 경제성을 우선시하는 우리 사회 기조 아래 천문학적인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대형 재난을 수없이 반복하면서도 생명 안전에 대한 인식과 그 대책은 늘 뒷전일 뿐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속에 우리나라 역시 올여름 54일간의 긴 장마와 호우, 연이어 상륙한 태풍으로 47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만여 명에 가까운 이재민, 2,100여 건이 넘는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올여름 폭우로 인한 자연재난 피해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최근에 대형 화재, 집중호우, 감염병 사태 등 이런 국가적 재난을 마주하며 이런 대응 시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될 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대만큼 저희가 충분히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많은 그 집중호우에서도 희생자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사망 46명, 실종 3명 이렇게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형 사고도 났고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대응력을 향상시켜 왔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많이 미흡하구나 이런 걸 느꼈고 우리가 이번 기회에 특히 집중호우 기회에 앞으로 이런 자연재해를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비책 또 대응 능력을 더욱더 한 단계 높여야 되겠다고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대응의 전 과정을 보면서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비 대응 복구하는데 현재 재난관리 체계에선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호우 당시 하류 지역 피해를 감안하여 댐의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하였는지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대비는 철저하였는지 저는 상당히 미흡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이제 범정부 TF팀을 만들어서 댐 관리 문제랄까 여러 가지 호우의 대비책 같은 것을 근본적으로 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IT 기술을 도입해서 경사지 붕괴를 미리 예측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 단계 높은 대응 능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깊이 검토하려고 하고 그 TF팀을 만들어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네, TF팀을 만드셨죠. 장관님, 행정부, 안전부 산하의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주무부처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각 부처별 손발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손발이 맞지 않은 부분을 포함해서 중앙정부가 철저한 안전관리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는 등 많은 한계가 있었다 진단합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부서의 책임만으로는 감당하기에 그 한계를 넘어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가 이제 그런 재난을 전부 담당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재난을 사회재난은 각 주관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은 산림청이 한다든지 화재는 소방청이 한다든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감염병이야 이제 복지부가 하는 거고 복지부와 이제 질병관리청이 같이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주관 부서가 전부 사건의 수습과 대응을 하고 행정안전부는 항상 그런 재난에 대해서 범정부 대책지원본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예. 각 부처별로 기능이 나눠져 있다. 주관이 그렇습니다. 다 있어서 네. 거기서 이제 주로 대비도 하고 예방도 하고 대응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범정부 대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서 말씀드린 미흡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헌법 제34조 제6항에 따라 재난은 국가 책임 하에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재 재난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 관리 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게 좋죠. 예. 지금까지도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행법상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괄 조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그런 다양한 재난 관련 기능들을 같은 장관급의 타 부처를 행안부 장관께서 총괄 조정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이런 재난 대응 안전 기능을 통합하여 청와대 국가안보실 또는 국무총리실이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현재 주로 이제 행안부 장관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또 감염병 같은 경우는 복지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그 중대본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이 심각 단계가 되면은 그 행안부 장관이나 복지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총리가 그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코로나19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시스템은 그 총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총리님 심각 단계에 이르러서 할 수 있는 것과 평시에 재난 예방, 대비 그런 활동들의 책임 주체가 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 생각합니다. 각 부처별로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청,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등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든 부처의 재난 관련 역할들을 총리실이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청와대나 총리실이 이런 재난관리 업무에 있어서 좀 더 두텁게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총리님. 지난 4월과 7월 경기 이천과 용인의 대형 물류창고 화재로 4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 두 화재 사고의 대형 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은 이런 우레탄폼 같은 가열성 단열재로 인한 폭발적인 연소 확대 그리고 치명적 유독가스인 시아노수도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2008년 40명이 사망했던 같은 이천 지역의 화재를 마치 그대로 복사한 것처럼 그 원인과 인명피해 규모가 너무도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8년에 그때 당시 일어난 냉동창고 화재부터 너무도 똑같은 원인과 환경, 촉발된 화재로 사망자가 무려 125명에 이릅니다. 총리님,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선 철저한 원인 규명을 약속하고 대책을 넣어놓고 끊임없이 법령을 개선해왔는데도 이런 유사한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대책을 세우긴 했는데 완벽하지 못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안일한 대책을 세운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그 2000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해서 정말 정성을 들여서 대책을 세우고 또 시행령도 고치고 해서 이제 또 입법도 하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작동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레탄 폼에 거기에 그 불연제, 난연제를 쓰도록 이렇게 그 하는 것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자재나 시공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 변화를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효과가 있었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6월 총리실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건설 현장 화재 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주요 내용 화면에 잠시 띄워주시죠. 하지만 저는 정부가 발표한 방금 말씀 주신 이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어렵다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외부역 단열재, 마감재 제도 개선을 말씀하셨는데 10년, 20년 전부터 반복된 내용입니다. 과거에도 추진되었지만 이제 시장경제 사정에 따라 업체 반발에 못 이겨서 결국 사장된 대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도 자칫 추상적인 목표에 그치지 않을까, 그런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복합자재 심재에 대한 아주 화재 안전 성능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레탄품 같이 이 사람이 대피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위험한 건축자재, 이젠 정말 철저히 제한해야만 소중한 인명을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총리님,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콘크리트 구조물은 안전하고 불에 타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 한국화재감시학회와 함께 화재 실험을 재현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 스티로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스티로폼이 불에 타고 열에 녹으면서 유독가스를 발생시키고 폭열 현상까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콘크리트가 폭열하면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신체 손상을 야기할 수 있고 소방대원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화재 실험 결과를 토대로 2000 한익스프레스 참사의 그 인명피해 원인에 대해서도 재조사, 어쩌면 재수사까지 해야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고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건 저는 뭐 콘크리트가 이런 그 안에 그 폼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처음 듣는 일이고요. 이제 그러나 이번에 대책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기업 사정 보지 않고 그야말로 눈 질끈 감고 과거에 현실론에 얽매여서 결단하지 못하던 것들도 다 결단해가지고 개선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제 금방 그 오영환 의원께서 그런 이 실험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좀 우리 TF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총리님, 지금까지 정부 대책들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늘 차등적, 점진적으로 많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전 경제적 문제들에 타협하고 현실을 고려한다면 그런 사이의 대형 인명사고는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땜질식 처방을 끝내고 근본적인 변화를 총리님께서 주도하여 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화재 발생, 불이 나는 그 자체를 모두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서 치명적인 위험성을 내포하는 건축 자재, 이젠 정말 퇴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제2, 제3의 이전 화재 3사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총리님께 다시는 같은 화재 원인으로 재현드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실험한 내용을 좀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은 한번 그 TF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소방관으로 근무하다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재난 현장에 있어야 할 소방관이 정치로 나아온 이유는 제 눈앞에서 죽어간 많은 사람들, 수없이 마주해야 했던 그 비극들을 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앞으로도 막을 수 없으리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저를 선택하여 주신 것도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기대이자 명령이며 국민 생명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으라는 시대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안전을 비용이라 생각했기에 회피와 절감의 대상이었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이고 행복을 위한 보험입니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철저히 지켜야 하는 규범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날 집중호우, 코로나 등 많은 재난 앞에 전 국민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디 소모적인 정쟁, 비난을 위한 비난을 멈추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야를 넘어 국민의 생명, 안전, 민생, 삶의 희망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법을 위반하고 정책을 펼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총리님과 장관님, 정부 관계자 여러분, 대통령께서도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을지 몰라도 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지라도 법과 제도 또 국민 일상과 맞닿아 있는 건축, 생활, 환경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대형 화재 발생 가능성은, 대형 참사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그 자리 그대로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경제 논리에 의해 희생된 수많은 노동자와 피해 국민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진 많은 분들의 희생을 국가와 국민 모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의 손으로서 위험에 처한 국민의 곁으로 달려가는 소방, 경찰, 해경을 비롯한 방역 치료에 헌신하는 의원 여러분, 국민 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께 한없이 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 이상 미비한 법과 제도로 국민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싶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